자, 이번 시간에는 스몰 스케일 파이트의 2회 2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찍고 싶었는데 좀 자료를 좀 조사를 하고 좀 더 영상에 많은 것을 담아보려고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합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10인 조합,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는데 스태틱 할 때 파이트 조합 어떻게 짜죠? 이탱 색도 아니고 사실 뭐 그냥 필드 파이트 할 때도 이렇게 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탱 6딜 2힐 이렇게 짜요. 근데 20인 조합일 때 4탱 6딜 뭐 4힐 5사포세 1배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짠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짤까요? 여러분들 파이트 하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파이트 하다가 상대가 정말 개딸피로 막 다 살아나가는 그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조합 짜면 어떨까요? 4탱에 12딜에 4힐 넣는 거예요. 아니면 미서폿에 2힐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니 6딜에서 12딜 되면은 딜이 2배니까 우리가 딸피를 못 잡았더니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알비온 위키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도 한데 해석은 저희 길드의 저희 연합의 백소님의 공략에서 조금 발췌를 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백소님께도 이제 허락을 받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자료는 뭐 위키 찾아보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또 이제 백조님이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영상에 담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비온 위키에 Focus Fire 여기 있죠. 문서 제목이 찾아보시면 나오는 건데요. 이 알비온의 숨겨진 시스템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원거리, 이게 근거리, 이게 원거리인데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적을 때릴수록 딜이 감소하는 시스템입니다. 처음 때리는 사람은 딜 감소가 없는데 두 번째부터 때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 딜 감소 폭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처음에 6딜 넣었을 때랑 12딜 넣었을 때랑 이 딜 차이가 2배가 아니게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12딜을 넣는다 해도 박히는 딜은 2배가 훨씬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굳이 6딜에서 많이 늘리지 않는다. 뭐 7딜, 8딜까지 갈 수 있긴 한데 12딜까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딜을 넣어봤자 효율이 안 난다 이거죠. 그렇게 할 바에야 서포터나 뭐 힐러를 넣어서 조합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데미지 리덕션을 상승시키는 스탯이 있는데요. 뭐 아무 무기나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도끼 같은 거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회복력 관통이라는 수치가 있죠. 이 수치가 바로 그 데미지 리덕션을 상승시켜주는 수치입니다. 도끼 할버드 같은 경우에는 회복력 관통이 50%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한 5번째까지 때려도 딜이 그대로 들어가는 소리죠.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여기 블러드레터 같은 경우에는 회복력 관통이 7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블러드레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늦게 때리도록 설계된 무기라는 거죠. 또 좀 알아두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번에 많이 때린다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때리고 나서 10초 데미지가 들어가서 10초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초로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험하기도 어렵고 찾아봤는데 정확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20초가 무슨 의미냐? 사실 딜러들의 이 스킬 쿨이 보통 길어야 30초 다. 이걸 넘어가면 보통 어쌔신 후드를 끼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쿨을 맞추기도 하죠. 그래서 뭐
GBG 규모가 되면은 인게이지를 최대 3개까지 쓰더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뭐 반파티 껴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아니, 반파티를 했는데 이상하게 딜이 안 들어가더라. 우리 진짜 개센데 버프 다 받고 완벽하게 썼는데 왜 반파티 딜 이거밖에 안 들어가지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아군 인게이지 쓰자마자 바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인게이지가, 반파티가. 그래서 반파티 딜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뭐 GBG 같은 경우에 1파티 인게이지, 2파티 인게이지, 3파티 인게이지 이렇게 나눠서 쓰거든요. 혹은 뭐 이게 3파티가 반파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1파티에 6딜 넣고 2파티 6딜 넣고 3파티 6딜 넣고 이런 식으로 딜러가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 인구가 너무 많다, 매칭이 너무 잘 됐다 하면은 3, 4파티 묶어서 하기도 하고 3, 4파티 묶어서 뭐 3, 4파티 12딜 넣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봤자 사실 효율이 그렇게 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칭이 정말 잘 됐었던, 제가 서부에서 아치에서 이제 GBG 했었는데 아치 같은 경우 서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합이거든요. 얘네들의 인구가 거의 제가 알기로 2만 명인 거래는데 길드에서 대여섯 명씩만 이제 와서 GBG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했거든요. 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만 해도 매칭할 땐 140명씩 매칭돼요. 뭐 그리고 리셋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0명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00명 어떻게 쓰냐면은 150명에 150명 찢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치는 마트로겠으니까 마트로 LC를 들면은 뭐 이 왼쪽 마트로 왼쪽 위는 뭐 다른 150명이, 이쪽은 또 다른 150명이, 또 남는 뭐 60명 정도 뭐 아래쪽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셋데이 때 땅을 다 먹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한 번에 너무 많은 파티가 있어봤자 사실상 효율이 그렇게 안 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노바 연합 같은 경우에는 14명을 정규 인게이지 조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되는 이제 6명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디펜탱에 뭐 서포터에 힐러를 추가시켜 있는 거죠. 뭐 펜탱이 될 수 있어요. 페이크 인게이지 넣을 수 있는. 어쨌든 탱커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딜러를 추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탱커 성향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추가시킨다. 근데 왜 14명이 정규 인게이지 조합이냐? 14명이면은 충분히 1.5배수 정도를 상대할 수 있다. 디펜스 스킬을 잘 분배만 하면, 이런 마인드입니다. 디펜스 스킬을 잘 분배하면 된다.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20명 초과되는 뭐 반파티를 넣거나 아니면은 뭐 레터나 브롤 조합을 넣거나, 몽키푸시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단단하게 가거나 여기서 또 탱커랑 서포터 힐러를 추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크 인게이지 넣는 뭐 있을까, 그냥 이 파티에서 인게이지 넣어줄 수 있는 뭐 여러가지 뭐 위쳐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그냥 탱커 성향에 따라서 초과해서 넣는다는 거죠. 얼마 초과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서 뭐 조합에 대한 얘기는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합은 잘 짤 수 있겠다, 이제 조합은 짰다 이겁니다. 근데 파이트라면은 맨날 진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오펜스가 느리고 디펜스가 느려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이게 사실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오펜스가 느리다.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죠. 딜러들이 포지션 혹은 콜러의 무리한 콜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대부분은 딜러의 숙련도입니다. 그냥 딜러가 못해서,
딜러가 못해서 오펜스가 느린 거예요. 디펜스가 느린 이유? 디펜더들이 못해서. 이게 가장 커요. 콜러가 디펜코를 안 해서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콜러가 디펜 외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은 콜러나 디펜더들이나 사실 인식하는 건 비슷비슷할 거예요. 상대가 온다는 거를 인식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콜러의 콜을 듣고 하면은 늦을 때가 많단 말이죠. 스스로 알아야 돼. 언제 디펜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오펜스와 디펜스의 속도가 해결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빠르다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군이 있고요. 적군이 있어요. 우리 아군이 여길 때릴 거야. 잠깐만. 원으로 하자. 여기 때릴 거야. 상대 앞부분을 때리려고 해요. 근데 상대 디펜더들의 위치가 완전 세이프 존에 있어요. 완전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군의 오펜스가 느린 경우에 때렸는데 상대가 세이프 존에서 느긋하게 걸어와가지고 디펜스를 넣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시간이. 근데 아군 오펜스가 빠르면은 이 위치에서는 디펜스가 안 되겠죠. 그러면 디펜더들의 입장, 그러니까 뭐 서포터가 됐든 뭐 힐러가 됐든 너무 멀리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 좀 더 앞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디테일이 부족할 시에 같이 클랩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오펜스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디펜더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강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펜스가 느리면 상대들이 디펜더들의 포지션이 더 프리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펜스가 빨라진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디펜스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딜러들의 포지션이 개판이어도 막 개판이야, 너무 뒤에 있고 스텝업도 안 되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 디펜이 안 되니까 죽어버려요. 잘 죽는다. 꽝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디펜스가 빠르면 어때요? 대충 때리니까 안 죽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과감하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아무리 때려도 상대방이 안 죽으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 딜러들의 이제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에 또 포지션이 꼬일 수도 있겠죠. 무리하게 약간 더 이제 각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상대가 우리 로브라인을 노리기 위해서 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디펜스가 빠르다는 것만으로 또 상대 딜러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돼서 대등한 서로 잘하는 저기 대등한 싸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오펜스가 느리고 디펜스가 느린 차이 때문에 이제 한쪽 저그가 완전히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상대를 하면 우리 영화 같은 경우에 그냥 때리면 상대방은 다 터지는데 우리는 때려도 안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쉽게 양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상대도 탄탄하고 상대도 오펜스가 빠르고 상대도 디펜스가 빨라요. 대등한 이제 퀄리티 저그가 만났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뭐 콜의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정보를 인포 따다주는 이제 디펜탱들의 인포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딜러의 위치, 뭐 힐러의 포지션, 딜러의 포지션, 탱커들의 포지션, 이런 게 갈려지는 게 여기부터예요. 혹은 뭐 힐러 만화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상대 디펜스 스킬이 한 번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서로 위치를 이동하는데 한쪽에 이제 잘못된 위치로 가서 이제 불리한 위치에서 잘못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요건이 다 따지는 거는 결국엔 뭐다? 이 오펜스와 디펜스의 속도가 충족이 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결국 뭐야? 구성원들의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콜러가 의미가 있다.
콜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딜러들이 딜 늦게 받고 디펜스 하는 사람들이 디펜스 할 줄을 모르는데 속도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오펜스는 사실 파이트 이해도에서 뭐라 해야 돼? 접근하기 쉽다? 진입 장벽이 낮아요. 왜 진입 장벽이 낮냐? 우리가 무슨 조합으로 어떻게 인게이지를 언제 어디로 넣을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콜러가 말해주잖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팀 오늘 해노저로 간다, 해노저 인게이지 간다, 봉합으로 간다, 퍼마 인게이지 간다, 그리고 N1로 3, 2, 1 다 말해주죠. 언제 어디로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인게이지 갈까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딜러가 난이도가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 쉽다는 거지. 처음에 시작하기 쉽다는 얘기지. 근데 디펜스는 어때요? 주어지는 정보가 오펜스보다 적다는 겁니다. 상대가 무슨 조합으로 오는지 인스펙을 한다고 쳐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대가 언제 어디 오펜스 올지는 디펜서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상대 디펜스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상대 탱커가 갑자기 달려온다. 정말 이제 뻔하긴 한데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저그가 갑자기 턴을 한다. 뭐가 있을까요? 상대 락커가 갑자기 돌아간다. 우리 팀에 이제 상대 락커가 이제 뿌려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상대 해노저가 아군 진영에 깊숙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를 최대한 많이 파악해 두는 게 이제 디펜스를 잘하는 요령이 되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너무 없으면 디펜스 하기도 힘들어요. 할 때마다 터지거든. 공합에는 익숙하겠지만 해노저만 오면은 갑자기 이제 머리가 멍해져서 해노저에 있는 반응을 못하게 되고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상대 오펜스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디펜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딜러 라인을 인터럽하는 디펜스. 상대 딜러를 방해하는 거고, 하나는 아군을 보호하는 디펜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딜러 라인 인터럽하는 디펜스를 디펜탱이라고 하고, 아군을 보호하는 디펜스를 서포터라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인터럽하는 디펜스는 뭐가 있을까요? 뭐 헤비메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W 스네어 차지로 상대 카빙이나 렐름 묶기. 카빙이나 렐름은 이 스킬이 이동기이기 때문에 속바에 걸리면은 스킬을 못 쓰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레이브가드 상대가 카빙이나 렐름이 그레이브가드 부츠 키고 오면은 뚫릴 수도 있겠죠. 혹은 뭐 헤비메 1호 상대 딜러 쪽에 침묵 넣기, 그리고 뭐 그레이트 해머로 1호 상대 딜러 기절 넣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시로 든 거고 사실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스킬이 어떻게 써야 될지. 디펜스를 할 때 뭐 심판관 헬멧으로
비전 넣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서포팅에 뭐가 있을까요? 뭐 오스키퍼로, 보호의 룬으로, 가드룬이라 할게요. 가드룬으로 뭐 아군 클랩 써주기, 잡힌 것 써주기. 두 번째는 뭐 로커스 깔아주기. 3번 뭐 애니그마로 보호막 주기. 사실 잘 안 씁니다. 애니그마가 라커 만나면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라서. 뭐 등등등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군을 일단 디펜 해줘야 돼요. 디펜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효과가 뭐예요? 결국에 아군이 1초 만에 터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가끔 보시면은 힐러가 안 살려줬다 이러시는 경우 있는데, 힐러는 디펜스가 아니고 진짜 그냥 아군이 힐만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할폴이라고 쳐봐요. 할로우폴이 이제 디펜스에 좀 그래도 포키를 가장 빠르게 이 스킬을 쓸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할폴이라 치면은 만약에 아군이 1초 만에 그냥 버버벙 터지는 그런 인게이지에 할폴이 1을 찍을 수 있을까요? 찍으면 같이 죽을 텐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이제 인게이지를 걸 때 아군 디펜들이 한번 일단 살려주긴 해야 돼요. 1초에서 2초 정도 지연시켜줘야 되는 거고, 아군이 죽는 시간까지. 그리고 나서 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아군을 살리는 첫 번째는 첫 번째가 뭐다? 방법의 첫 번째는 디펜이다. 그 다음이 힐이란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또 만약에 오펜스로 디펜스 스킬을 태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 디펜더랑 힐러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 디펜더를 묶는 거예요. 상대 디펜더들이 디펜을 하지 못하도록. 상대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오스키퍼, 로커스, 애니그마, 혹은 상대 또 탱커, 상대 디펜탱들, 방해하려는 디펜탱들을 견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펜에 태울 수가 있다. 그래서 디펜탱이 오펜에 태우려면 누구를 봐야 하는가? 바로 이런 거죠. 얘네들, 상대 디펜더들을 봐야 한다. 힐러를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로 그 사람들도, 적들도 자기네 아군을 살리려면은 디펜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디펜 스킬들이, 이런 디펜 스킬들이. 그러면 일단은 영상을 봐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상황을 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상대 스타엑스 애들이 수가 좀 제일 많은 편이고, 얘네들이 수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우리 저거는 지금 2명도 로스가 났고, 이제 밑에 또 다른 저거가 있는 상황이에요. 3파전인데 스타엑스가 수가 많으니까 우리도 스타엑스를 치고 다른 어나더도 스타엑스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베드락을 쓰는데, 이때 베드락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이 날려버리는 건데 좀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쓸 때 우리 인게이지가 끝나고 나서 상대가 다음 턴을 보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덮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와 디펜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은 서포터는 이제 보호의 룬, 가드룬으로 아군을 강화시켜서 데미지 정력을 높여서 서포터처럼 역할을 하고, 심판관 헬멧은 상대를 이제 인터럽 시키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심판관 헬멧을 쓰는 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트 켜줘 이거. 우리 사우스로 지금 야야야야 나 밀렸어. 아니 걸어 사우스로 계속 푸시죠. 사우스로 지금 머리 돌려. 앞에 드론 애들한테 2 1 앞에 드론 애들한테 드론 애들 제발. 왼쪽 오케이 나이스. 노스로 오케이.
자, 그래서 아군 인게이지 끝나서 이제 상대를 밀쳐서 이제 상대 인게이지 선 늦춰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아군이 이제 지금은 디펜스를 안 했는데 한번 디펜스를 하고 나서 다음 디펜스 스킬까지 쿨을 벌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아군이 인게이지 턴을 썼는데 이제 아군은 또 인게이지 바로 박을 수 있는데 상대는 또 인게이지 바로 못 받게 하는. 그러니까 배드럭이 이런 식으로 아군 쪽에만 있고 상대는 이제 배드럭 대응을 잘 못하면은 계속 이제 아군은 턴을 여러 번 계속 쿨이 돌 때만 쓸 수 있는데 상대는 쿨이 돌아오는데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상대가 방금 전 같은 경우 신발을 쓰고 오거든요. 다 튕기도 나가서 상대 턴이 지연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돌렸어. 노스로 쭉 가, 노스로 쭉 가, 노스 웨스트로 쭉 가, 노스 웨스트로 쭉 가, 노스 웨스트로 쭉 가. 한번 보세요. 상대 탱커가 달려오거든요. 탱커가 달려오는 걸 보고 디펜스를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엔터로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우리 아까 갔던 데 있잖아. 네네. 예, 라인. 근데 저도 같이 끌려가 버렸죠. 이러면 이제 제가 디펜스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안 끌릴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우리 아까 안 끌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끌리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거리를 확실하게 벌어줬어야 되는데 뭐 제 포지션에 문제가 살짝 있기도 했죠.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에서 아군이 어떻게 디펜스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갔던 데 있잖아. 네네. 예, 라인. 자, 일단은 괜찮아. 뭐 디펜스 늦긴 했지만 데모나마가 들어갑니다. 이게 됐던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제가 한번 밀쳐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딜 연계가 안 된 거죠. 사실 뭐 바로 이렇게 공합에 묶인 다음에 렐렘에 띄워지고 한다던가 하면은 못 쓰기도 하는데 뭐 약간 스노우를 굴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로커스도 돌아가고 있고 데모나마도 저 포함해서 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걸어. 그리고 우리 헤비메가 상대 딜러들이 더 못 오게 스네어로 인터럽을 걸고 퍼지에 침묵까지 걸어줍니다. 걸어, 엔터로 쭉 나이스 가. 뭐 근데 이스트 워킹. SE로 킥.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인터럽하는 디펜스와 아군을 지켜주는 디펜스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깊게? 아니야. 데모 끝나면 짤로 볼게. 아직 지금 3. 상대는 데몬을 이제 우리 인게지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도 그냥 미리 예측하고 쓴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고 쓰는 것에 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펜스 스킬이 빠질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상대가 못했다. 상대의 실수를 캐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블랙오는 지금- 웨스트야, 웨스트. 아, 헬리오노드 뭐야? 오케이, 지금 3, 지금 2, 1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 이거 짤로 보고 뺄게. 엔터로 빼. 또 보시면은 좀 많이 날라갔죠. 베드럭에서. 빠져. 엔터블로 빠져. 쭉, 정 먹고 빠져. 지금 정 먹어야 돼. 얘네 턴 본다, 얘네 저 같은 경우에 얘네들 턴 본다는 콜을 해줬고 상대가 달려오는 것도 보이고 있어요. 스텝업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침땅을 좀 깔면서 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때 가두룬각을 보고 있었죠. 심판관 헬멧보다는 가두룬으로 일단 아군 디펜스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 판단했어요. 뭘로 할지는 사실 본인 개인의 판단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두룬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위치까지 뒤로 쭉 빠져서 가두룬 써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턴 본다. 여기서도 상대 탱커가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얘네 지금 볼 거야. 오케이. 그리고 보였나? 정 먹고 빠져. 지금 정 먹어야 돼. 얘네 턴 본다. 자, 여기 탱커 달려오는 거 보이죠? 여기 달리는 거 보였죠? 얘네 지금 볼 거야. 그리고 저는 가두른을 여기 깔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쭉 가. 그리고 로커스도 들어가고 해서 상대 인터럽이 엔터블로 쭉 가. 뭐 어디 들어가는지 지금 너무 화면이 복잡해서 안 보이는데 잘 해주셨겠죠? 여기도 헤비메가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엔터블로 쭉 가. 그리고 뭐 아군 디펜스 스킬이 아군 보여주는 인터럽 스킬이 보여주는 서포팅 스킬이 많이 들어가서 살아남은 거죠. 상대가 드론 전투정생이 보여요. 얘네 같은 좀 뻔했어요. 그냥 공합하는 헤비메가 원핸드 메이스가 미리 달려와요. 쓰기도 전부터. 그래서 상대 공합만 주시하고 있으면은 쉽게 이제 디펜스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엔터블로 쭉 가. 카페도 노스야. 거기서 노스야. 노스 쪽. 아까 초크 지나온 데 있잖아. 걸로 쭉 가. 거기까지 쭉 베이팅해. 오케이, 사우스 이스트로 우리. 사우스 이스트로 앞에 짧게 지금 3. 지금 아니야, 너 빼. 엔터로 빼. 나와. 온다. 앞에 풀드패스 대본. 여기도 제가 딱 해준 게 없어요. 제가 사실 보고 저항 썼을 텐데 상대가 투인게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상태가 좀 빠르게 들어왔죠? 그래서 공합을 제가 예측을 못했는데 이때도 앞에 풀드패스 풀디펜스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뭐 데몬도 한 분이 돌리고 계시고 뭐 또 뭐가 있지. 이것도 보호로 9건데 대본. 데몬도 또 로커스도 지금 좀 깔긴 했고 상대 이게 왜 살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디펜스가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 오케이. 왜냐면 그만큼 상대 오펜스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보다 상대 디펜스가 들어가기 전에 오펜스를 넣어야 되는데, 딜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 디펜스가 늦게 들어가도 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냥 유지하세요. 한번 유지해봐. S로 걸어. S로 깊게 지금 3, 2, 1. S로 사우스에 깊게. 블러고도 있어, S로 사우스에. 깊게. 사우스에 알았어. 블러고도. 웨스트로 쭉, 엔더로 쭉, 엔더로 쭉. 상대도 디펜스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쭉 가. 저항 먹어. 엔더로 쭉 가. 쓰레기인데, 블러고도? 엔더로 쭉 가. 네, 뒤에서 막았어, 뒤에서. 근데 3파전이다 보니까 뒤에서 저그 애들이 맞아서 이제 약간 지연되게 되는 모습입니다. 막았어, 뒤에서 막았어. 알았어. 엔더로 쭉 가. 좀만 더 가봐. 좀 더 가봐. 여기 유지. 살짝 유지. 엔더로 더. 좀 더 올라가. 이제 걸어. S로 걸어. S로 걸어. 우리 3초 있다가 지금 아직 디펜스 먼저 한번 보고 갈게. 앞에 살려. 여기도 보시면은 상대가 공합을 쓰는 게 보이거든요. 공합 보고 쓰시면 돼요. 한번- 저는 이번에도 가드론을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공합에다가 위치에다가 가드론 깔아주게 됩니다. 보고 한번 보고 갈게. 앞에. 근데 살짝 위치가 이거 제각한 것 같은데 다 커버를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앞에 살려. 그래서 데모나무까지 키면서 가지러 가는데 스네어도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디펜스를 완벽하게 해주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 카운터 지금 근데 이제 다른 분도 이제 로커스도 아군 거 같은데 아군도 깔리고 있고 딴 것도 막 디펜스 깔리니까 저 혼자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애니그마틱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펜스 킬이 들어가게 되면서 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군이.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지금 3, 2, 1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이거 빅클랩인데? 오케이 노세스로 빼 우리 까면 살려줘 앞에 엔더로 막았다, 빼 얘네. 엔더로 빼 알았어 여기 유지 힐업 우리 한 번만 뒷라인, 해줘 뒷라인 상태 안 좋아. 뒷라인 힐업 한 번만 해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성능 디펜스 했다가 아니고요. 디펜스가 혼자서는 어차피 안 돼요. 디펜스 킬 하나가 들어간 데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고 디펜스 킬이 두세 개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군 보호해주는 것도 가드룬도 깔리고 심판관 나무도 있고요. 뭐 로커스도 있고요. 애니마트도 있었고 디펜스 킬이 좀 다양하게 있었다. 상대가 이제 또 3파전 구도기 때문에 뭐 운 좋게 여기서는 이기게 됐는데 어쨌든 느껴지는 거는 상대가 인구가 더 많은데도 상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디펜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딜을 넣는데 죽는 거예요 전부. 자, 그래서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이나 메싱 인원이나 뭐 기어의 상태 등은 길드나 콜로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구성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오펜스와 빠른 디펜스. 계속 강조하죠. 이게 제 첫 번째거든요. 오펜스가 잘 되고 디펜스가 잘 되면 된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스텝업이니 아니 포지션이니 다 이걸 위해서예요. 빠른 오펜스 빠른 디펜스를 위해서. 그리고 디펜스는 특히 정보가 오펜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경험은 당연히 상대가 인게이지를 뭘로 올지 상대의 위치워크 있으면 위치워크 인게이지 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 오펜탱이 뭐 상대 원앤매가 막 둘에다가 해노저가 있고 막 퍼마까지 있다면은 저런 인게이지가 2 인게이지 3 인게이지 올 수도 있겠다. 몇 개는 페이크로 빼고 올 수도 있겠으니까 디펜스 스킬을 한 번에 많이 빼면 안 되겠다 라는 이제 데이터가 쌓일 수도 있겠죠. 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 잡을 때 한 번에 이제 많이 쓰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그가 있으면은 디펜탱들이 좀 퍼져 있어야 되는 거죠. 디펜탱들의 위치가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으면은 다른 한 명은 이쪽에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뭐 작진에서 약간 뭐지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앞에서 완전 너무 앞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어느 한쪽을 딱 때렸어. 이쪽을 때렸으면은 근처에 있는 디펜탱들이 이 사람을 케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디펜탱이 됐든 서포터가 됐든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어야 된다. 이것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노스 이스트 쪽에 포지션 잡을게.
그러면은 다른 팀 팬딩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사우스 이스트 쪽 포지션 내가 볼게. 이런 식으로 전장은 근데 계속 바뀌고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스킬 쿨 같은 것도 얘기해주고 막 데몬 이번엔 다 같이 쓰자. 이번엔 데몬 쿨 이번엔 데몬으로 디펜 할 거다. 다음 턴에 우리 디펜 스킬이 부족하니까 뭐 포션 반응을 할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